안녕하십니까 개념원리 학생 여러분. 자, 벌써 7강이네요. 그죠? 자, 오늘 배울 7강 내용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개념상의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 개념상의 이해와 더불어서 이놈을 스킬 위주로 좀 다루는데 역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타나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우리 매핑했던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핑에서 여러 가지 매핑들을 쭉 돌아가면서 매핑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공식만큼은 꼭 이 매핑이 끝나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내분점 공식을 좀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내분점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증명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바로 공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공식을 활용한 문제의 형태들을 보시는 것이 이 단원의 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내용 정리부터 선생님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7강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그렇게 해서 우리 페이지 32페이지서부터 37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칠판 약간 왼쪽으로 오시면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수학적인 개념으로 좀 잡아보자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L이라는 직선이 우리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L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차점이죠. 교차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의 교점을 생각해보면 이 교점의 개수는 단 하나만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하나로 고정을 시키는데 결국은 그렇게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직선, L이라는 직선도 하나의 직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도 하나의 직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생기는 직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L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것을 더해줬을 때 나오는 교점의 방정식. 이거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교점이라는 것은 L과 L'이 만나는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식을 가만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L-L'은 0이 됩니다. 이것도 바꿔보면 무슨 뜻이냐면 L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굳이 마이너스 1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 숫자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K로 변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L 플러스 K L'은 0이라는 직선은 바로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L 플러스 K L 프라임. 그러면 L이나 L 프라임이라는 것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시하게 되면요. 먼저 L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잡아보고요. L 프라임이라는 직선은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A 프라임 X 플러스 그 다음에 B 프라임 I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요. 이쪽이나 이쪽, 이 K는 이쪽에 붙여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K를 어디다 붙여주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K배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값을 정해주기만 하면 하나의 직선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K값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저 둘의 교점만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붕 뜬 얘기 같아갖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면은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으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을 구해내는 요령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직선을 갖다가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냥 L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뭐 그냥 는 0이라는 건 결국은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건 지워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밖에 점 한 점을 이렇게 잡아요.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는 좌표로 두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가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은 이미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의 좌표를 바로 요 놈이나 요 놈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임의로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0, y0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x0나 y0라는 것은 선생님이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좌표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 x0와 y0를 x1, y1이나 아니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 사용되는 문자로 빨리 교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바로 x1, y1까지의 거리를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일단 첫 번째, 요걸 구하는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의 좌표는 아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는데 이 점의 좌표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점이냐? 바로 요 직선과 요렇게 가고 있는 직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또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또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줄 알아야 되며 그 직선과 애초에 L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한 연후에 그 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하고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한 점은 여기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아야겠는데 결국은 여기서 생기는 성질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 서로 직교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직선이 직교를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치? 기억나지? 자, 그럼 봐봐. 이 L이라는 직선에서의 기울기, L이라는 직선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다. 그 다음에 요 밑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혹은 여기서 여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와 그 다음 x0, y0서부터 x1, y1까지 이르는 요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0 마이너스 x1분의
그 다음에 y0 마이너스 y1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 둘을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선생님이 하는 걸 쭉 한번 보시고요. 아, 저런 과정에 입각해서 이것이 증명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느껴야 될 것은 굉장히 복잡하네 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하는 거겠구나. 그래야 문제를 좀 빨리 다룰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이렇게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양변에서 마이너스가 두 개 보이니까 얘네 둘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분모가 결국은 분자와 같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자, 이것은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a의 y0 마이너스 y1이라는 것은요. b의 x0 마이너스 x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각각의 순서를 좀 우리가 바꿔보면요. b를 1로 보내고 a를 1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모에 a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모가 b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 작업을 지금 왜 하냐면 x0나 y0라는 건 선생님이 임의로 잡아준 좌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의의 좌표를 갖다가 빨리 알고 있는 미지수의 값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분의 y0-y1하고 a분의 x0-x1하고 똑같은 값을 가져간대. 그러면 얘네들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바로 우리가 그 값을 갖다가 k라고 둡시다. 그리고 이 k를 구해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왼쪽이나 오른쪽에선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x0-x1은 a하고 k를 곱한 것과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x0 x1은 x1은 ak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y0 y1은 바로 bk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x0와 y0를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떤 형태가 나와요? x0라는 것은 x1 그 다음에 플러스 ak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y0라는 것은 y1 플러스 bk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선생님이 잡았던 x0와 y0라는 이 좌표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x1 플러스 ak와 x2 플러스 bk로 이렇게 점의 좌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를 통해서 점을 바꿔내는 작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꿔놨어요. 바꿔놨더니 이 점이라는 건 요 직선 위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요 직선 위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직선상에서 요 교점의 좌표는 요 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A 대신에 X 대신에 바로 요 X 좌표 X1 플러스 AK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X2 그랬죠? X2 여기 잘못 적었어요. 그쵸? 여기 Y1이죠. Y1 이렇게 잡아야죠. Y1 그 다음에 플러스 BK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고요.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도 0 써야 되네요.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A제곱 K가 나오고요. 여기서 B제곱 K가 나와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K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X제곱 BY1 그죠? AX1 BY1 그 다음에 C가 붙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AX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BY1이 되죠. B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인데 플러스 C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이 괄호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K값을 구해놔야죠. 이 일정한 값이.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눈 것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K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선생님 여기 세 번째다 적어볼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리를 해보면 x1,
y1이라는 좌표에서 바로 x1 플러스 ak, 그 다음에 y1 플러스 bk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뺀 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서 여기 뺀 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고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L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AK만 남겠죠. 요 놈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BK의 제곱이 되겠죠? 요걸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는 길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간단히 해보면요. 자, A제곱, K제곱 나타나고요. B제곱, K제곱 나타나요. 그죠? A제곱, B제곱은 계산이 안 되지만 K제곱은 묶이죠. 그래서 K가 앞으로 이렇게 튕겨서 나갑니다. K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누가 갇히게 될까요? 그렇죠.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루트 값에다가 K를 곱해내면 L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K를 구해놨으면 되죠? 그래서 K 어디서 구했습니까? 여기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K를 정리하면 요 K를 갖다 여기다 써볼게요, 선생님. 곱하기 K에 해당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음수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은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여야 하고요. 얘는 이미 양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양수가 돼줘야 되죠. 근데 얘는 아까쯤에 계산하는 과정상 음수를 달았기 때문에 양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음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찾을 수가 있는데요. K도 소멸했죠. 결국은 요 식을 계산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바꿔보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얘는 사실은 루트가 있고 이놈의 제곱이 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얘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L이라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면 분모는 개수 제곱합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요. 바로 대입한 값으로 기억을 해주는 것이 대입한 값이죠. 손가락이 지랄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를 예제를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2,1인데요. 바로 이 2,1이라는 점으로부터 3x-4y 플러스 3은 0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대략 어떻게 되나 봅시다. x절편 여기 버리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여기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분의 3이죠. 양수 이쪽이니까 4분의 3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생기겠죠. 자, 근데 2,1이라는 점으로부터 2,1이라는 점 여기 위쪽에 있겠죠.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연장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정을 먼저 좀 이해를 합시다. 선생님 과정이 맞나?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되죠? 수선을 내려서 바로 요 점의 좌표만 따낼 수 있다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따낼 것이냐인데 이 점의 좌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죠. 그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은 네 가지 중에 어떤 형태가 될까요? 한 점은 이미 주어져 있는 형태니까 나머지 하나 주어야 될 것이 기울기 아니면 다른 한 점이죠. 근데 다른 한 점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그 기울기는 어떻게 찾습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숫자 바꾸고 그 다음에 연결부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뭐 붙여주면 되는데 이 직선 역시 몇 컴마 몇을 지나냐? 2,1을 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열하나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붙어야 될 게 마이너스 열하나가 붙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나온 교점으로부터 2,1이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죠? 자, 보면 알겠지만 비록 숫자가 이렇게 간단명료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죠, 저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식을 외워주는 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에다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 선생님이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개수제곱 팝분해 그랬죠? 그러니까 개수제곱, 그러니까 3, 3은 9하고요. Y개수가 4니까 4, 4, 16이죠. 더한 것에 루트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한 값입니다. 대입이라는 건 뭘까요? 아니 3x-4y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2,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값 x에다는 2를 y에다는 1을 집어넣으면 2, 3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25니까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6에서 4 빼면 2고요. 2에다 3 더하면 5니까 역시 1의 길이를 갖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명료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 자취의 방정식 내용은 우리가 미적분이나 수투 이상을 가야 내용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다행히도 여기 10-나에 해당하는 자취의 방정식은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만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놓아주시면 돼요. x, y로 놓아줍는다. x, y로 놓아줍는다. 두 번째는요. 그 x, y, x, y를 사용한 식을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요. 요걸로 대부분의 문제가 정리가 되게 돼 있는데 x, y 이외에 다른 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세 번째 외의 문자는 소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소거하는 방법은요. 분명히 우리가 만드는 과정 내에 소거하는 요령이 숨어있게 됩니다. 바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역시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가 2,4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일 때 바로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다뤄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편의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A라는 점으로부터 B라는 점까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느껴지나 모르겠지만 가장 짧은 거리, 바로 최단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다이렉트 직선으로 간 거리죠. 여기에서 A에서 A에서 그 다음에 B에서도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은 바로 무슨 점이 될까요? 평균점인 중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직선,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자취가 발자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걸어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선을 쭉 그려보면 결국은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봅시다.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취의 방정식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원리를 좀 이해를 하려면요. 이 선의 이름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떤 선이 되죠? 선분 AB의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 되죠. 그죠? 그런 감을 가지셨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성향을 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선분 AB의 일단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수직이라는 것과 이놈이 중점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직선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바로 정리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요 점의 좌표를 바로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 중에 하나의 임의의 점을 P라고 잡고요. 그것을 바로 X, Y라고 두자란 뜻입니다. 원리상 볼 때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임의의 점 P로부터 양 끝점 A, B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 언제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점으로부터 A, 바로 PA라는 길이와 그 다음에 P점으로 B라는 PB라는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식으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두 선분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배웠죠. 그래서 x, y에서 2, 4까지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요, x-2의 제곱에 그 다음에 y-4의 제곱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루트 안 씌우는 이유 알겠죠? 이거 방정식이에요. 비례식이면 반드시 써야 되지만 방정식에서는 안 써도 되죠. 그죠? 자, 이놈은 x, y에서 마이너스 1, 2까지 이르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을 이제 간단히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요거 전 단원에서도 했었죠. 두 번째 단원인가요? 그죠? 이거는 몇 차식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1차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소거돼 버리고요. 왼쪽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4와 16이 더해져서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우변은 플러스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가 되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1과 4가 더해지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걸 옮겨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작은 게 넘어가는 게 모양이 좀 좋겠죠.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8y 넘어가면 플러스 4y가 되겠고, 마이너스 20. 이건 놔둬도 상관없죠. 그죠? 이거 넘어가 버리면 15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식이 바로 요 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두 단원에, 짧게는 두 단원인데요. 이 두 단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건 오늘 배운 것 중에 선생님이 뭐는 꼭 머리에 좀 남겨줬으면 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어떤 공식입니까? 바로 한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개수제곱 합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개수제곱합에는 뭐 붙어야 돼요? 루트 붙여야 되죠. 아, 여기 선생님 루트 안 붙였네요. 그죠? 여기 루트 붙어야 되고요. 이렇게 절대값 붙어야 되죠. 그죠? 또 헤매고 있었겠네. 그죠? 그래서 루트 개수제곱합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요거 좀 기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나서 개념 체크 문제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요. 21번 문제입니다. 바로 정점의 좌표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자, 직선 y-kx 플러스 3k는 2가 k 값에 관계없이 그랬습니다. 아주 친숙한 표현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k에 관계없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많이 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k를 가지고 있는 놈과 그 다음에 k를 갖고 있지 않는 놈이 0이 되는 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항등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값이 전부 다 0이 돼줘야 되죠. 왜 그렇죠? k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k를 죽여야 되죠. k를 죽이기 위한 요놈의 값이 0이 돼줘야 되는데 0이 되고 나면 요놈도 사라져서 자동으로 요놈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 문제에서 다뤄줘야 될 것은 바로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먼저 식을 변형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를 가진 놈이 요놈하고 요놈 두 개죠. 그래서 요걸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3-k가 되겠고요. k가 왜 나와요? 3-x죠. x. 3-x의 k가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버려도 되죠. 2-y 이렇게 버려도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0 곱하기 k는 0꼴이 되면 되죠. 0 곱하기 k는 0꼴 이런 꼴을 만들면 되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은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는 2-y가 0이 돼줘야 되니까 y의 값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3,2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22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자, 두 직선 2x-y-1은 0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 x-y-3은 0에 교점과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이놈의 연립을 통해서 xy의 순서상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 새롭게 나온 점과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2,2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를 풀어줘야 되겠죠. 일단 봤을 때 y의 개수가 일정하게 같죠. 마이너스 1로 같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요. 2x에서 x 빼면 x가 되죠. 그래서 x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뺐어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그죠? 플러스 2가 되는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넘어가면 플러스 5입니다. 누가? 마이너스 y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상에서 주어진 점의 좌표가 2,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죠. y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증가량이 4죠. 4. 그죠? x의 증가량이 4고요.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5에서 2까지 무려 7을 증가했죠. 그래서 4분의 7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2를 지나라 그랬으니까 이게 2면 바로 2분의 7이죠. 그런데 2분의 7이 2가 돼야 된다. 2는 역시 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걸 간단히 한 식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배 해볼까요? 4배 하면 4y 이퀄 7x 마이너스 6이 돼서 자, 이걸 다시 간단히 한 식 7x 그 다음에 4y 넘어오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3번 문제 보죠. 자, 봅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직선 4x-3y 플러스 5는 0과 x 플러스 2y-7은 0의 교점을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거 우리 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만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면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요거를 풀자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암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암산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 4배를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여기가 4x가 되고요. 여기는 8y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7에 28이죠? 이퀄 0이 되겠네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뺍시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11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33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33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의 y좌표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3을 y값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3이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입니다. 그죠? x의 좌표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이 교점의 좌표를 지나면서요. 바로 직선 요놈과 평행한 직선. 자, 평행한 직선 나왔어요. 평행한 직선. 그럼 어디까지 똑같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2x-7y까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0꼴인데 요 상수만 정해주면 되겠죠. 자, 1,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것이 1일 때 요게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여기는 3, 7에 21이 됩니다. 2에서 21을 빼면요.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9가 붙어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이번에는 1,3을 역시 지나면서 직선 x 플러스 5y 마이너스 4는 0과 수직인 직선 그랬습니다. 역시 수직인 직선은 마찬가지. 수직인 직선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요놈과 요놈 곱하고 요놈과 요놈 곱한 것의 합이 0이 될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요 숫자를 앞뒤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5x,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y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부호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만 이제 정해주면 되죠. 자, 역시 1,3을 지나라고 그랬으니까 x가 1일 때 y가 3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3 빼면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붙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드디어 우리 공식을 사용할 때가 왔죠. 그죠? 자, 점 3,1과 직선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보편 이놈의 형태가 함수식이 아니었었죠. 그죠?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다뤄졌기 때문에 이걸 방정식의 형태로 빨리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배를 일단 하게 되면 4y 이퀄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x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3x 그 다음에 플러스 4y 3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점 3,1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L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 L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루트 개수 제곱합 3, 3은 9에 4, 4, 16을 더한 값분에 절대값 대입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에는 3을 y에는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x에는 3 집어넣게 되면 3, 3은 9가 되고요. y에 1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3. 이거 정리해주면 되죠. 분모는 얼마입니까? 루트 25. 바로 5가 되겠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13에서 3을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 10만 남겠고 절대값이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라는 거 느껴집니까?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봅시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랬죠. 자, 평행한 두 직선 2x-y 플러스 5는 0과 그 다음에 2x-y 마이너스 5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일단 평행한지 빨리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기울기가 서로 같은 게 맞습니까? 그쵸? 기울기 같고 y절편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직선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요 직선을 갖다가 2x-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고요. 요 직선은 2x-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죠? 결국은 이 두 직선에 둘 다 모두 직교하는 직선이 하나가 필요하죠. 이렇게. 여기도 수직이겠고 여기도 수직이 될 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뜻하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점을 다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두 점 다 구하는 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또 수직인 성질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과 다른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는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요 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면 바로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L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직선에서 지나는 한 점을 좀 쉬운 형태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형태를 취하면 문제를 좀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점들 중에서 수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쉬운 점을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단은 개수들이 있는 놈을 죽여버리는 게 나으니까 x에 0을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겠죠.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0,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아마 교재상에서는 y절편이나 x절편을 이용해라 그랬는데요. 그것은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형태상 보고 구별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상상력이 좀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고정시키지 마시고 요놈의 형태가 복잡한 형태를 최대한 죽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 있는 거 죽이니까 0일 때 5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을 0,5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고 결국은 0,5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개수제곱 합이라고 그랬죠? 2는 4와 1은 1이니까 5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죠. 0 들어가면 역시 2x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5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정리된 결과는 루트 5분의 10이 돼서요. 자,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일 때는요. 임의의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가장 쉬운 점을 하나 찾아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가장 편하게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는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는 바로 자취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2등분선의 방정식. 우리 아까쯤에 구했던 게 뭐죠?
그렇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었죠. 그죠?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바로 뭐였었죠? 우리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법의 가장 큰 두 가지 패턴이었죠. 그죠? 그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 2x y-1은 0이라는 하나의 직선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y-1은 0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 직선은 x 플러스 2y-1은 0이다. 자,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란 건 뭡니까? 이등분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2등분을 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 L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요 각은 크기가 서로 이렇게 같아지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아마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선생님 2등분하는 곳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쪽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정답이에요. 2등분선의 방정식은 이쪽으로도 2등분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더 나타나죠. 자, 이것을 L'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2등분선의 방정식은 두 직선이 교차하게 될 때 항상 두 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죠? 2등분선의 방정식은 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요. 바로 이 두 점의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그 위에 있는 점들은 언제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는요. 각을 이등분한 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항상 양변에 대변에 이르는 길이가 언제나 같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줘요. 아까 침에 잡을 때도 요거를 P.x,y라고 잡았듯이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x,y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가서 L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P라고 잡아주시고 그걸 x, y라고 두면 되겠고요. 그 점으로부터 양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점의 좌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직선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P.x,y, x,y에서부터 2x-y-1은 0이라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 L과 그 다음에 P.x,y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이죠. x 플러스 2y-1은 0. 자, 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 L'이라고 또 해볼까요? 요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놓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L이라는 길이는 개수 제곱합 루트 2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하면요 5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xy 그대로 들어가면 그냥 2x-y-1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놈은 같다. 누구랑? 오른쪽의 개수 제곱합 1, 2 이것도 마찬가지로 5죠.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x 플러스 2y-1의 절대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좌우변에 지금 같은 거 보이죠? 루트 5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이 꼴이 절대값이니까 얘는 결국은 두 가지 패턴밖에 없죠. 서로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밖에 없으니까 한 놈을 고정해버리면 되겠습니다. 2x-y-1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 두 가지로 생각해서만 달아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플러스일 때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플러스일 때 2x-y-1은 x 플러스 2y-1 이런 놈이 나오겠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일 때가 나올 수가 있죠. 2x-y-1은요. 마이너스 x-2y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와. 자, 그러면 위에 거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요. x 넘어가게 되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3y가 되고 이퀄 0이 되죠. 이퀄 0 싫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식이 생기죠. 또 하나의 식은 마이너스 x 넘어가게 되면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y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로 넘겨도 됩니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은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개념 체크 문제들, 필수 예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봤습니다. 그쵸? 자, 책 하단부에 아마 그 필수, 확인 체크 문제들 있죠? 헤매제. 확인 체크 문제들을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체크 문제들 선생님하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푼 게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죠. 자, 확인 체크 문제는 우리 2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20번 문제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20번 나와라. 자, 보시죠. K를 임의의 실수라고 할 때 직선 어쩌고저쩌고는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정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직선 요놈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답니다.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자, 이 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누구에 관계없이 K가 임의의 실수라고 그랬죠? 그죠? K가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수의 K라 하더라도 이 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그 K에 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가편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려 한 5~6가지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임의의 실수라는 것도 역시 K에 관한 항등식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K에 관해서 결국은 정리해야 되는 형태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쭉 풀어봅시다. 2kx-x-ky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K 가진 놈 모여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모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K가 되겠고요. K 없는 놈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니까 요 놈이 0이 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0이 돼줘야 되겠죠. 자, 요걸 만족하는 XY 값을 찾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Y는 2X가 돼줘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 된다. 즉, 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y가 2x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x면요. 결국은 x가 튀어나와 버리죠. x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x3을 여기다 뿅 집어넣으면 바로 y의 값이 나오게 되죠. y는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일정한 정점의 좌표라는 것은 x, 즉 3,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얘는 분명히 기본형, 즉 그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식의 형태가 1차 함수의 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비례 방정식 꼴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상을 하고 가십시오.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랬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걸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풀어보면요. 첫 번째 식이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식은 아예 2배를 해버립시다. 여긴 4x가 되겠고요. 여긴 마이너스 2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 7x는 마이너스 21이 되겠고요.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을 적당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0이면 플러스 4인데 넘어가서 마사가 되니까 y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3,4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원점이라는 것은 0,0이죠.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y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분의 3x. 일단 4분의 3이 아니죠. x분의 y죠. 정비례에서 비례상수는 x분의 y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셔도 됩니다. 세배하게 되면요. 여기가 3y가 되니까 넘어온 4x와 그 다음에 3y를 더한 것은 0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보죠. 자, 다음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을 지나며 x 플러스 3y는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 둘의 교점부터 빨리 구해야 되는 형태죠. 자, 이것은 대입법을 쓰는 게 조금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넘어오면 y가 되고요.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10으로 바뀌니까 y가 2x 플러스 10이란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2배에서 정리를 해야겠지만 우리 그냥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죠. 2x가 2분의 4x니까 이거 넘어오면 2분의 7x 되겠네요. 2분의 7x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이죠. 그리고 나서 2 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이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6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y는 4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4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x 플러스 3y 이퀄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수직은 선생님이 뻑큐라고 그랬죠. 뻑큐는 90도 회전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 형태는 지금 방정식의 형태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숫자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3x 그 다음에 여기는 y로 바꿔주시고 연결부 바꾸면 되겠죠? 네, 뒤만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이 마이너스 3,4를 지나라고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4가 돼줘야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이쪽도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3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쓴 거를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죠?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3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23번 문제 봅시다. 자, 23번 문제 보죠.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직선 3x 플러스 2y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결국은 한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느껴줬으면 좋겠고요. 그 한 점이라는 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기 싫었던 게죠. 그렇죠? 이 두 직선의 교점부터 구해냅시다. 자,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5y는 0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식은요, x 플러스 3y는 1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래식에 우리 2배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래식에 2배 하면 2x 플러스 6y는 2가 되겠고요. 자, 빼줘야 되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y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y는 2. 자, y가 2면 2, 3은 6에다가 넘어가서 마6이 되니까 마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마이너스 5,2라는 점으로부터 직선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 상수항 넘겨주는 게 나중에 어차피 좋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죠? 루트 개수 제곱합이 되니까 3, 3은 9와 2, 2는 4를 더한 거 분해가 되겠고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절대값 대입한 값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5 곱하기 3,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네,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간단히 해보면 루트 13분해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3이 되죠?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3분의 13이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13분의 13 루트 13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루트 1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24번 문제 보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가장 쉬운 점을 임의의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을 골라서 잡아주고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개수가 복잡한 놈, 물론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개수 살아있는 놈 죽이는 게 낫죠. x가 0일 때 y는 2가 되니까 결국은 0,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 루트 개수 제곱합이죠. 그러면 2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한 5가 분모의 값이 되겠고요. 분자의 값은 절대값, 대입한 값이다. 자, 0 들어가면 이거 사라져버리고요. 2 들어가면은 마2, 마3, 마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간단히 한 결과 얘는 루트 5분의 5란 뜻이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5분의 5 루트 5가 돼서 정답은 바로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두 문제 남았거든요. 자, 25번 문제 보죠. 자, 두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과 y는 2x 마이너스 5가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 2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두면 되겠고요. 자, 이 점으로부터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자, 요걸 10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P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개수 제곱합, 바로 루트 5분의 가 되겠고요. 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죠. 루트 개수 제곱합이 또 5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대입한 값 그대로 써주면 되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절대값은 절대값이니까 한 놈은 고정. 한 놈은 고정. 그 다음에 한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좀 암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이 뭐가 나오냐면요. 플러스일 때를 생각하면 x가 1로 넘어가야 되니까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y, 여기는 마이너스 y죠. 2y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죠. 3이 넘어갈 거죠. 마팔은 0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의 직선은 음수일 때죠. 음수일 때는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되겠고요. 여긴 2y, 여기는 플러스 y 넘어가면 플러스 y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긴 3이고 여기는 플러스 5죠. 플러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는 0이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직선이 바로 저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직선 x-y 플러스 1은 0과 x-2y 플러스 3은 0에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둘의 교점을 좀 구해야 되겠죠. 교점의 좌표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돼요. 그죠? 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y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가 플러스 y가 되죠. 그죠? y, 그 다음에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y의 좌표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y가 2면요. y가 2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돼서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1,2를 지나고 그랬어요. 1, 그 다음에 2를 지나고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가 1,2예요. 바로 이 1,2를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무수히 많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직선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원점은 바로 요 점을 의미하죠.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몇 개만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직선도.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 바로 이 점으로부터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들 중에서 거리가 1인 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거리가 1인 점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 1인 점이거든요. 뭐 요렇게 했을 때 요 길이. 그죠? 여기서부터 요런 직선이면 요 길이. 뭐 요 길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게 1인 직선은 몇 개나 나올까요? 이렇게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점으로부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1인 점은 2개가 나오겠죠? 그죠? 2개가 나옵니다. 바로 어떤 직선이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이쪽으로 향해 있는 요런 직선 있죠? 요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1이 되는 직선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직선 자체가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현재 1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찾은 형태예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냐면 바로 요 직선이죠. 요 직선은 x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미 하나를 찾았고요. 바로 요 직선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살아있거든요. 기울기가 살아있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항상 1,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y-2는
기울기 m, 기울기 무시하고 x-1을 지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게 되면요. mx, 그 다음에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숫자가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m이 있으니까 요건 넘어와서 플러스 2죠. 2마m이 되겠죠. 이렇게. 2마m은 0이다. 자, 이 직선이 바로 원점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다. 요걸 이용해서 m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하게 되면요. 루트 개수 제곱합 m제곱 플러스 1이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입니다. 여긴 다 사라져요. 0일 때는 요것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2마m인데 m마 2라고 적어도 되겠죠. 바로 요놈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절대값 m마 2는요. 바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서, 자, 요 절대값이나 루트를 버리는 방법은 제곱을 해서 버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좌변은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m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게 되죠. 자, m제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m 넘어가면 플러스 4m이에요. 4m은 3이 되는 거니까 m값은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놈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m값에다가. 이렇게. 자, 집어넣어서 간단히 하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4분의 3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2-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분의 8이니까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4분의 5는 0이다.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인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 보면요. 4배 해주면 되죠? 4배. 그죠? 그래서 3x-4y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1인 식은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구해놨던 x는 1,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강 내용이었고요. 자, 이 7강 내용은 선생님이 중요한 공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공식들이 지금까지 2개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공식 안 외우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내분점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바로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자, 절대 까먹지 않도록 반복해서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